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재물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장세진 사주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주 브리핑 시작합니다. 재물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적전수에서는 재물기운의 대문 통과 여부로 재물 크기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재성으로 빈부를 본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는 재성이 좋은 명식일 경우입니다. 하지만 재성이 왕하거나 많다고 해서 반드시 부유한 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재성이 왕한데도 빈궁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요. 부유의 판단은 우선 재성의 여부를 본 다음 재성의 조합이 일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십성 중에서 재물과 관련된 것은 식상과 재성입니다. 이 두 십성이 적절히 균형을 잡고 있고 식상이 재성을 생조해 주는 것을 식상생재라 하는데요. 이는 가장 중요한 재물운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신은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의미합니다. 식신이 힘이 있다면 돈을 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넉넉한 환경에서 태어나 의식주에 어려움 없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그러나 식신이 약한 상태에서 강한 힘을 가진 편인과 동조하거나 이웃하는 경우에는 도식, 즉 밥그릇을 뒤엎는다고 해서 식신의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됩니다. 여기에 또 흥미로운 점은 식신과 편인이 균형 잡힌 상태에서 동행할 때는 오히려 자신만의 독자적인 재능으로 재물을 모으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론에서 식신과 상관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입니다. 첫째, 식신은 안정적이고 상관은 모험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신은 안정적인 의식주를 의미하고 상관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의식주를 의미합니다. 둘째, 식신은 자기만 즐거우면 되고 약자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에 상관은 성격이 예민하고 까다롭지만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셋째, 식신은 주어진 재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노력해서 재물을 얻는다기보다는 부모나 가족, 공동체로부터 물려받습니다. 반면에 상관은 혼자의 힘으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일군 재물인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 중에서 상관이 많습니다. 상관은 관직을 얻을 수 있는 힘인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흉신으로 꼽았습니다만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상관이 정관을 극함으로써 유리하고 순조로운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신약한 원국에서 정관이 왕성하면 일간과 비견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악한 기운이 되는데요. 이때 정관을 제압할 수 있는 기운이 상관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제의 재물운을 파악할 때는 먼저 식상 생재 여부를 보고 그 다음 비겁과의 관계를 봐야 합니다. 비겁은 재성을 극하는 십성인데요. 비겁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재성의 기운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정제는 남자에게 재물이면서 아내입니다. 정제와 비견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제는 육친상으로 아내에 해당합니다. 비견은 정제를 극하기 때문에 아내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비견과 정제가 힘의 균형을 이루면 정제는 매우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겁제와 정제의 관계는 다릅니다. 겁제는 음양이 같으므로 정제를 극하게 돼서 안정된 재물운을 위협하게 됩니다. 강력한 겁제에 의해 극을 당하는 정제는 남들보다 어렵게 재물을 얻으며 그마저도 엉뚱한 것에 지출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신약한 경우에는 재성에 비해 비견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겁재가 비견의 힘을 보강해 줄 때에는 정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편재와 비견의 관계를 살펴볼까요? 편재는 육친상으로 남자에게 활동적인 아내 혹은 애인이며 남녀 모두 아버지에 해당합니다. 비견과 편재의 기운이 균형을 이루면 생각지 못한 큰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견도 강하고 편재도 강하면 호탕하며 풍류를 좋아하고 재물을 잘 벌어들이며 잘 쓰기도 합니다. 비견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해서 편재와 균형이 깨지는 경우에는 재물이 마르게 되고 편협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렇게 비겁이 강해서 편재를 압도적으로 극할 때에는 비견의 힘을 유통시켜 편재의 힘을 실어주는 식상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원국 내에 식상이 없다면 대운에서 식상운을 기다리거나 경제적 활동기에 식상 대운이 오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식상에 해당하는 특수 관계인의 원국상의 오행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식상의 기운에 해당하는 요소를 찾고 비견의 힘을 유통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편관입니다. 이때 너무 강한 힘을 가진 편관은 편재의 힘을 과도하게 빼앗기 때문에 안 되고 적절한 힘을 가진 편관이 비견을 제지해 줌으로써 편재를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편재는 먼저 식신에 의해 생재돼야 하고 그 다음으로 편관이 적절히 비견을 제지함으로써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견의 힘이 약한데 편재의 힘이 너무 강하면 허황된 꿈을 쫓다가 좋지 않은 결말을 맺기도 하고 남을 속여서 재물을 취하기도 합니다. 재성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상관과 비겁과의 관계를 파악해야 하지만 원국 전체의 흐름을 이해해야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물운의 핵심은 비겁과 재성의 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용희신으로서의 재성이 강할 때 신강한 원국이라야 재성이 제대로 된 용신이 되는데요. 그 재성이 원국 내에서 생조된 자리에 있을 때 재물운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고 재성이 무정한 자리에 있거나 지장간에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편재가 시간에 있을 때, 용신으로서 재성이 강할 때, 편재가 시간에 하나만 있고 식신에게 도움을 받고 있을 때가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기운이라고 봅니다. 이 명식은 현대그룹의 창시자이신 고 정주영 왕회장님의 사주입니다. 사주 구성이 아주 절묘한데요. 순환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정화가 시지의 축토를 생하고 축토는 일지의 신금을 생하며 신금은 월지 해수를 생하고 해수는 연주의 묘목과 을목을 생하며 을목과 묘목은 월간의 정화를 생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월간의 정화에서 멈췄네요.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월지의 해수 식신입니다. 이 식신은 월지를 딱 차고 앉아서 경신이라는 강력한 일주에게 생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이지만 전체로 뻗어나가는 힘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식신은 천간으로 투출하지 못해서 기운이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정주영이 일군 현대그룹이 1.5대도 가기 전에 무너진 것에 대한 명리학적 해석은 정주영에게 불을 안겨준 해수 식신이 기운을 천간으로 끌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순환이 월간에서 멈춘 것 또한 부자의 상으로는 썩 좋지 않습니다. 결국 말년에 대선 출마를 함으로써 현대가의 부진이 앞당겨졌지만 그 전까지 과정은 식상생지의 전형을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물운을 정리해보면 재물운을 좌우하는 십성은 식상과 재성입니다. 식신생재가 되면 재물운이 좋고요. 비겁과 재성의 균형이 재물운을 좌우하며
오행의 순환이 좋으면 재물운이 좋고 오래갑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재물운 많이 받으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